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가 하락했고 파월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관계자들이 50bp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등 이렇게 시장의 경고성 멘트가 나왔지만 오히려 시장은 악재라고 할지라도 뚜렷해진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느 정도 안도 랠리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 보합권으로 엇갈린 표정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했던 오전과 다르게 오후장 계속해서 낙폭 좁혀갔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양봉을 전환하면서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변국도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지만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환율 하루 만에 어제 낙폭 만회했습니다. 다시 1,210원 후반대로 올라왔고요. 전일 대비 5원 정도 오른 1,218원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전쟁의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항공로가 폐쇄가 되면서 연어, 명태 같은 종목들 가격 폭등세가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 육개주까지 오늘 투자 수요 몰리면서 동원수산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를 보였지만 다만 이 장 마감쯤에 윗골이 달면서 거래 마치는 모습까지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등장한 곡물 사료주입니다. 이 전쟁의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곡물 가격 우려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연일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일제히 이렇게 간다라고 하기보다는요. 현대사료 그리고 한일사료 등 이렇게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원전주가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의 탈원전 백지화, 이 백지화 공약 기대감에 움직였던 원전주가 이번에는 책고에서 신규 원전을 수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더해지면서 또다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최근 대선 결과와 관련돼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오늘은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과 관련된 중소형 건설주에 투자가 이렇게 몰렸습니다. 오늘 2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로 인한 이 상임 고문의 기대감으로 작용됐고요. 일성건설, 동신건설, 이스타코 등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등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의류, OEM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북미와 서구권 의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재고를 확보해야겠다는 움직임에 더불어 베트남 공장도 이렇게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슈퍼사이클이 드디어 왔다라는 분석 더해지며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뒷심이 좋은 요즘입니다. 오늘 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시작이 불안했는데 뒷심 발휘하면서 낙폭 많이 좁혀졌고요. 이번 주 거래 내일 하루만 남기고 있고 게다가 이제 3월 말입니다. 지난해 사업 보고서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체크 계속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뒷심을 발휘한 만큼 우리도 주 후반, 월 말에 대한 뒷심 발휘할 때죠. 네,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 박영근 전문가님과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가능하고요. 화면 속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주식투자손 박영근, 주식투자손 박영근 검색하신 후에 참여코드 같습니다. 1004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검색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내용의 출동 수익 특공대 혹은 박영근 이렇게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꼭 참여해서 노란톡 함께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회가 이 노란톡에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또 방송 중에 히든 종목 힌트 드리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 그리고 이름보다 더욱더 중요한 언제 사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 정확한 타점 노란톡 통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요즘 같은 변동성 시장,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시장 계속해서 장중 대비 전략 전문가님과 노란톡에서 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꼭 함께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찾고 시장의 흐름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톡을 통해서 그동안 공략 잡아주셨던 히든 종목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요. 3월 베스트 히든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월입니다, 여러분. 2월 아니고 3월만 반영을 했는데도 큐라클 부동의 일입니다.
82% 누적 상승 자랑하고 있고요. 이스타코 쫙 올라왔네요. 오늘 상승까지 더해져서 67% 누적 상승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토엔, NHN벅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죠. 5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바이오 등 바이오주, 치료제 관련 주까지 계속해서 공략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된 종목들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입니다. 많은 분들 입장에서 3월의 베스트 종목 여러분의 포트에도 한번 꼭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중에 이런 종목이 있었지만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만 무려 7종목이나 되고요. 물론 이스타코가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상승 67% 상승 보고 있고 그 밖에도 NHN벅스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려 장중 17% 상승을 보였고요. 같은 비덴트 11%, 버킷스튜디오도 7%의 상승 보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개인주 힙이 엇갈렸는데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위메이드 맥스는 희였습니다. 장중 8%의 상승 보여서 누적 10% 상승 가져가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까지 6% 상승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상승률 여러분 전략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노란톡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과 이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에서 이런 오늘의 급등주까지 여러분 포트에 담아서 하나하나 그 상승률, 고스란히 수익률로 한번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거고요. 참여코드 천사입니다. 천사 입력하신 후에 얼른 입장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꼭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내일 하루 만에 거래를 남았는데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도대체 나의 포트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따다단 바로 원전주입니다. 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지 탈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기조가 이 친환경 ESG에 대한 기업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이제라도 눈여겨봐야 할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책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또 공략 잡아주신 정책주 없단 말이에요. AI, 메타버스, 이 건설 관련된 종목까지 하나 쫄라서 전문가님께 정책주 한번 포트에 담을 수 있는 것 남아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 모멘텀까지 하나하나 짚어서 여러분 제대로 뒷심 발휘할 수 있게 오늘의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럼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목요일입니다. 오늘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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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승 이후에 약간 브레이크 걸리나 싶었는데 뒷심 제대로 발휘하면서 오늘도 낙폭을 줄여줬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막상 내계좌 확인해보면 도대체 아무래도 테마주 위주로 갔기 때문에 나의 계좌에는 안도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안도 랠리를 나의 계좌에도 나도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포트 방어, 테마주를 같이 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소위 말해서 주도주 업종과 주도주 섹터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워낙 과대하게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고, 소위 말하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전반적인 주도주 업종에 대한 수급과 함께 지수의 상승이 형성되는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흘러내렸었던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호재성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악재성 이슈들이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위 말하는 투심의 변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최소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뭔가 호재성 이슈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해소가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증시가 회복이 되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조금만 더 옥석 가리기만 제대로 한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코스피 쪽을 내가 손을 대야 되냐 아니면 이제 코스닥 쪽을 손을 대야 되냐 이렇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즉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 업종에다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관련된 업종과 섹터들을 바라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조금 더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최근에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되고 있는 섹터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쪽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을 표시하고 있는 과정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역시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그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부각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섹터의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수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즉 작년 하반기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해주는 포지션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을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도 분명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맞고 소위 말해서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상승 후에 눌리는 포지션들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 이번 주 초에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지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관망의 관점으로 보셨다가 소위 말해서 상승 후에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10% 20% 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조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게 조금 부진하고 미미할 때는 테마주가 급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역시나 오늘도 관련된 테마주, 특히나 정책 테마주, 정책주까지 움직였습니다. 또 그 관련된 종목들 미리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스타코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거든요. 이 진짜 종목 아마 노란톡 계신 분들은 선취매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 고스란히 여러분의 계좌에서 수익으로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선취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스타코 특히나 상한가 터치했고 심지어 마감까지 22%로 그 기세 쭉 이어갔습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전략입니다. 그 전략 저희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후에 전략까지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스타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누적 수익만 여러분 67% 누적 상승 보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감까지 22%대 가져갔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고요.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새 원내대표 선출한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사실 뭐 대선 당시에 관련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뭐 관련주로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또 상한가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문가님 보면 오늘 또 고점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게다가 윗골이라고 사실 할 수 없어요. 22% 마감이니까 어떻게 내일 더 갈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대선 이후로 어느 정도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맞아요. 포착이 되었고요.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야당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쪽과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 특히나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안내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갈 만큼, 특히나 최근에 뭐 100%가 넘게 올라갈 만큼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것도 분명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낙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그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3월에 대선이 끝났지만은 6월 달에 지선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기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포지션에서 매집을 제대로만 하셨다라면은 뭐 오늘 이스타코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충분히 코이즈 같은 종목군들 어땠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소위 말해가지고 가대 낙폭이 연출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이슈가 남아 있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떨어졌다라고 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상 드리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도 꾸준히 3월 달에 상승률을 만들어 주었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순위가 바뀌기는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에 눌림이 있었지만은 조정권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버텨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힌트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내 관심 종목에다가 넣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눌렸을 때 매집을 했다라면은 물론 누적의 상승률이 50% 100%가 되지는 못했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가를 터치한 것처럼 충분히 20% 30%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지천에 널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후에 눌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매집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눌렸던 시점을 보시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큐라쿨도 30% 50%였지만 지금 80%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선침의 중요성 짚어주고 계시고요. 가는 종목 계속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눌렸을 때 추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관심 리스트에 두고 이 저점에 왔을 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 노란톡을 통해서 전략과 함께 뉴스 팔로우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샵 3989로 문자 내용 박영근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이렇게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또 앞서 말씀드렸죠. 3월 베스트 종목들 있습니다. 그 종목 관련된 뭐 그 전에 2월에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도 노란톡 입장 함께 이런 기회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17%의 상승 갔었던 NHN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잘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다소 아쉬운 게 뭐 오늘 윗꼬리 마감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싸이월드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관련된 이 메타버스 오픈 기대감이죠. 싸이월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여기에 오늘은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게다가 엔터
미디어에서도 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되는 한소희, 박형식 배우 주연의 음악 드라마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또 재료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전고점이 전문가님 보니까 23,000원이에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희가 불과 한 달 동안은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한 달 전에 이 종목 아시는 것처럼 10,000원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략하면서 저희의 목표치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2만 원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한 달 만에 2만 원이라는 가격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공략을 하고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들만 제대로 공략을 한다라면은 누적 상승률이 50% 100%가 되지 못한다 할지언정 추가적으로 20% 30%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뭡니까? 작년 하반기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과대 낙폭주들을 이렇게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10,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소위 말해서 정말 최바닥권을 우리가 매집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바닥권 언저리부터 매집을 했다면은 지금의 상승률의 주인공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2만 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22,000원 돌파도 이제는 충분히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싸이월드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는 4월 2일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 전후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이슈화가 된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다가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싸이월드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와 흐름이 뭡니까? 역시는 NFT 그리고 메타버스 제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충분히 흐름과 섹터의 움직임 계속해서 순환매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싸이월드 여전히 충분히 좋은 이슈이고 4월 2일 날에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일주일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추가적인 목표치를 바라본다면 22,000원까지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아무래도 NHN복스 다른 재료도 많지만 메인 재료가 싸이월드잖아요. 그럼 이게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그 4월 2일 전에 재료 소멸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사실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어디냐라고 바라본다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고점이에요. 신고점을 갱신을 하는 포지션이 이제는 목전에 있습니다. 물론 소위 말해서 작년 하반기에 27,000원이라는 가격권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배웠던 교육을 받았던 매물대 저항 구간을 바라본다면은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구간 25,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매도, 소위 말하는 거의 최종적인 매도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매집을 했었던 11,000원대, 12,000원대 기준으로 100% 이상의 상승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매집을 했던 것처럼 충분히 22,000원도 중요하지만 25,000원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종가 기준으로 이제 22,000원을 돌파해 준다라면은 충분히 25,000원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상황의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가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뭐 양시장에서 바로 1위를 달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2,000원과 25,000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22,000원 이상 돌파 여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 직전까지 시세가 좀 나온다면 25,000원까지 한번 갈 수 있을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근데 다날도 관련된 종목으로 사실 싸이월드 관련주로 엮이는데 요 NHN 복스만큼 시원하게 가지는 못하거든요. 다날은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저희가 매집하고 바닥권 기준으로 이제 20%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말 그대로 조금 소위 말해서 이제 싸이월드라든지 뭐 기타 그 밖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을 머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심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워낙 또 다양하게 소위 말해서 여기에도 발 붙어 있고 저기에도 발 붙어 맞아요. 있다 재료가 보니까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가 좀 터졌을 때 이게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NHN복스가 어땠습니까? 올라는 갔어요. 근데 결국에 윗꼬리를 달아주었던 것처럼 이 기업도 오늘 단기적인 상승은 보였습니다. 아쉽게
그만큼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늘 윗꼬리를 달아주었던 것처럼 충분히 어떠한 이슈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부각이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상단의 12,000원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역시나 뭐 14,000원, 15,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조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2,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재료가 많다 보니까 NHN 벅스만큼 시원하게는 못 가는데 그만큼 시원하진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포트에서 요 종목 엮여서 올라가고 요 종목 엮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안전벨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알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덴트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마감 8%로 네, 괜찮았네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누적은 34% 누적 상승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하면서 관련주가 사실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외신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이 미국의 주요 은행 중에 처음으로 비상장 암호화폐 옵션 거래에 나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가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뭐 사실 이 관련주 비덴트도 그렇지만 코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코멘트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즉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 소위 말하는 이제 가상화폐들이 조금 위축이 되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 인상까지 같이 겹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들에 대한 가치가 조금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가상화폐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있는, 즉 가격권이 올라가고 있는 포지션들이 연출되고 있고 다시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충분히 이 기업도 제가 봤을 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조짐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뭐 장기화가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끝나지 않을까, 종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다시 한번 또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이 관련된 이슈, 즉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작년 하반기에 비교하게 되었을 때 이제 지지받고 반등의 서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2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 3만 원대까지도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단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항상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가 눌리는 시점,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포지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항상 생명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밑에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 5일선과의 이격도가 가까운 시점에서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서막 비덴트까지 봤는데요. 전문가님. 네. NHN 벅스 단알 하나 둘 셋. 지금은 저는 단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알 비덴트 하나 둘 셋. 지금 역시나 단알. 단알이 원픽이시네요. 원픽이 단알인 이유는? 아직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어. 뭐 소위 말해가지고 수급,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세 종목이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지금 내가 오늘 사야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단알이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세와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NHN 벅스가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쏠렸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차피 살 거면은 덜 올라간 종목군들 이론이라도 싸게 사자. 이게 전반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보였던 NHN 벅스라든지 그리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랐기 때문에 세 개 중에 고르라면은 단알이 일단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추세가 지금 가장 살아서 활발하게 탄력적 움직임을 보이는 건 NHN 벅스 그리고 비덴트지만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들어가기 좋은 종목은 단알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단알에 대한 전략은 여러분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고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네, 단알에 대한 특히나 단알은 뭐 메타버스, 싸이월드 관련주 재료가 많기 때문에 엔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꼭 단알 눈여겨보시고 전략과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주를 하나 보고 갈 텐데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히든 종목이었던 위메이드 맥스. 오늘 8%대 상승을 보였고요. 뭐 마감까지 계속해서 이 기세 이어갔습니다. 누적 10%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보니까 날개를 단 이유가 있습니다. 위메이드맥스 관리 종목 탈피하면서 훨훨 날아갔습니다. 장중 내내 날았기 때문에 8%였고 특히나 오늘은 개임주 희비가 엇갈렸는데 요 호재로 인해서 위메이드맥스 히히 아주 웃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전문가님 요 위메이드맥스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물려 계신 분들, 울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슬슬 물 타도 될지 아니면 신규 진입 지금이라도 가능할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섹터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결국에는 증시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급등했었던 섹터들,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섹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간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선침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지천에 널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틀 전, 3일 전에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을 소위 말해서 게임주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최근에도 충분히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뭐 컴투스 홀딩스 잘 올라왔고요. 여기에다가 뭐 펄어비스 등등 올라간 종목군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제가 보시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위메이드 형제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위메이드 맥스가 더 많이 올라왔지만 위메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쉽게 위메이드 맥스만큼 올라오지 못했지만은 위메이드도 현재 지금 바닥권, 즉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매수 기준으로 지금 7, 8%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작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오늘 8%가 올라왔다라고 해도 소위 말하는 정고점이 지금 얼마까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0% 넘게 올라갈 수 있는 6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만 원대 중반이에요.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5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100%인데 6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수익이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소위 말해서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게임주들은 반드시 이제는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야간 방송에서 제가 해드리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자,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섹터가 처음에는 제약바이였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뭐를 잡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2차전지 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임주는 이제는 반드시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오늘 위메이드 맥스가 언급드리고 이틀 만에 1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준 것처럼 충분히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매집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언제든지 또 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들보다 1원이라도 싸게 사서 1원이라도 비싸게 판다라는 게 우리의 취지이고 모토인 것처럼 그렇게 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위메이드 맥스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까지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키워드 주십니다. 여러분, 포트를 켰을 때 지금 나의 포트에 치료제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개인주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요 섹터에 대한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샵 3989로 문자 내용 박영근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꼭 있어야 될 섹터 치료제 2차 전지 개임주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런 종목들 전략과 함께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하나일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 저희가 오늘 두 가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섹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 유사하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섹터에서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섹터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꾸준히 상승률, 3월 누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올라갔었던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오늘 추가적으로 좀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딱 듣자마자 기대가 됐습니다. 꼭 이 히든 종목 여러분 노란톡 함께해서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6글자고요. 네,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애니메이션 이상형 월드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을 위해서 시작을 좀 맞춰봤어요. 두치와 뿌꾸 검정고무신 하나 둘 셋. 저는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이죠. 네. 좋습니다. 검정고무신 들장미 소녀 캔디.
저는 검정 고무신이죠. 캔디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런 건 안 봤습니다. 어, 그쪽 부류. 아, 그쪽. 네, 이렇게 좀- 순정 만화 쪽. 네, 그렇죠. 좀 소위 말해서 어, 여자 주인공들이 어. 나오는 것들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계속해서 이런 거 갈 건데. 천사소녀 네티. 아, 모릅니다. 네. 세일러문? 들어만 봤어요. 세일러문은 저와 함께 컸다고요. 그러니까요. 같이 클 때 저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랬기 그래서 때문에. 그곳에서 네. 검정 고무신을 그렇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더 모르시겠네. 검정 고무신 포켓몬스터. 저는 검정 고무신이죠. 포켓몬스터 모르시는구나. 그거는 제가 아, 저는 빵으로 국진이 빵이시잖아요. 왜 갑자기 또 아닙니다. 포켓몬스터 빵 드신 척 하세요? 군대 있을 때 포켓몬스터 아, 빵이 군대에 나왔습니다. 있을 때? 보급이. 네, 보급이? 그래서, 예. 어머나, 아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네, 그랬답니다. 굉장합니다. 네, 그럼 그래도 가볼게요. 이건 더 모르시겠다. 저희는 또 포켓몬스터파, 디지몬 어드벤처파 나뉘었거든요. 디지몬 아세요? 당연히 모릅니다. 어저께도 아. 그 얘기했어요. 저는 모른다고 정말요?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그럼 좀 장르를 바꿔볼게요. 검정 고무신은 명탐정 코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코난으로 가야죠. 코난 좋습니다. 그럼 코난 소년 탐정 김정일. 김전일이겠죠. 김전일인가요? 네. 저는 그래도 코난이죠. 코난 좋습니다. 그럼 코난 대 이것도 전문가님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은하철도 999. 저는 그래도 코난이죠. 코난. 그쪽 세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왜요? 거기는 철이 저희보다 좋은데. 조금 더 조금 앞서신 더. 분들.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장르도 또 가볼까요? 코난 대 선가드. 저는 코난이요. 코난 대 로봇해커 V. 코난이요. 코난,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유일한 한국 로봇, 바로 저는 유일한 로봇 태권브이 정말 즐겨봤거든요. 유일했던 로봇 태권브이로 제가 한번 힌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6글자 찾으면 되고요. 종목명보다 중요한 전략을 노란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 입력하시면 됩니다. 샵 3989로 내용에 박영근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전략입니다.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와야 될지 그 타점 노란톡에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히든 종목 더 남았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박영근 전문가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로봇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봤는데 사실 로봇 다음으로 또 수급이 요즘 몰리고 있는 게 바로 정책주입니다. 계속해서 대선 전후로 이 정책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사실 특히 이 지수가 조금이라도 지지부진하면 요 관련된 테마주가 너무나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데요. 건설주부터 부동산 공약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데이터 산업 정책주인 AI, 메타버스, 그리고 원전주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원전주 잘 갔고요. 국내에서 당연히 이 탈원전 백지화 기조 펼치고 있고 각국에서도 에너지 안보 총력 기울이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더 갈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나 정책주가 많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포트에 정책주 하나 시급하거든요. 하나도 공략을 안 잡아주셨더라고요. 왜 그동안 정책주 저희 히든 종목으로 안 주신 걸까요? 저희는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굳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매집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정책주가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싫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수들을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정체주, 소위 말해서 원전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에서 올라갔으니까 내가 매집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 접어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하루 이틀 전에 원전주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지금은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상승 후에 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박자 올라갔지만 쉬어가는 과정들이 됐기 때문에 이틀 전에만 원전주 어때요? 물어봤다라면 저는 지금은 당연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결국엔 정부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원전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건설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신재생이 움직이든지 번갈아 가면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원전주들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상승 후에 눌렸던 과정들이 분명히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원전주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거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해서 제가 뭐 전체적인 좀 바운더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갔겠지만은 뭐 제가 대놓고 종목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샀어.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라도 제가 한번 또 앞으로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운더리를 4월달을 노려서도 한번 공략해 네. 보도록 할 테니까는 뭐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찾아보셔야죠. 바운더리를 오늘 한번 좁혀 봅시다. 뭐 정책주 전문가님 사실 메타버스 AI 그리고 건설 원전까지 많거든요. 단 하나라도 지금 들어갈 게 없을까요? 단 하나라도? 이미 오늘 기준으로는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비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전주 지금 깜빡이는데 데이터 산업 원전주 건설주 뭐 지금 깜빡이고 있습니다. 어디 깜빡이에요 저는 저희가? 지금 이 깜빡이 중에 본다라면 네. 저는 노란 깜빡이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노란 합니다. 깜빡이. 사실 네, 세 개 중에 본다라면은 저는 오. 충분히 노란 깜빡이가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건설주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건설주도 요즘에 마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뭐가 나왔습니까? 소위 말해서 청와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 이제 도시재생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었었고 그 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세종시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을 보였던 맞아요. 포지션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은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건설 쪽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중소형주요. 네. 어차피 지금은 보실 거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건설주들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급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중소형주 네 글자를 담기에는 포트에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조금만 더 좁혀주시겠어요? 건설자 들어간 거는 사실 지금 다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또 미처 놓친 건설은 안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 건설주, 중소형주 앞으로 움직일 쪽 이런 종목 이제 소위 없을까요? 말해가지고 이제 대놓고 건설이 아니라 이제 건설 자재 쪽을 그렇죠. 자재 네, 쪽. 그렇죠. 자재 쪽을 조금 납품하는 기업들도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시멘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무슨 토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토건. 쪽들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예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기름값 왜 올라갑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름값이 올라가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상 유가가 다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안 떨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건설된 게 아니에요. 근데 건설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간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유심히 조금 유사하게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라면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설보다는 오히려 그 건자재 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건 시멘트 제가 지금 좀 살펴봤는데 토건도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중에 조금 조정받은 게 삼부토건 어때요, 전문가님? 저는 충분히 그 종목도 삼부토건? 긍정적으로 봐요. 네, 실질적으로 이 삼부토건. 종목은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저희도 최근에 공략을 했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지지선이 어느 정도 좀 뚜렷하게 나와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가격권이 딱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2,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변동성과 함께 지지선이 보여요. 그러면 그 지지선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뭐가 되는 것이고 박스의 저점권이 되는 겁니다. 이탈하면 매도하면 돼요. 이탈하지 않으면 그 구간이 뭐가 됩니까? 매수 포지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렴된 구간대를 돌파하냐 못하느냐.
근데 돌파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소위 말하는 박스권 상단에서 일단 수익이 나면은 챙기면 돼요. 그리고 변동성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얼마든지 3%, 5%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사실상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 그리고 난 뭔지 모르겠다. 그럼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하신다라면은 얼마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뭐 말 그대로입니다. 옥석 가리기 필요한 종목군들이 저희가 뭐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 야간에 8시 교육해 드릴 건데 그때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려 가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취미하는 공략법과 더불어서 선취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함께 내 포트에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저 마지막으로 자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건설주 이렇게 함께 오름세 보이면서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럼 페인트는요? 자재보다 페인트? 사실 페인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위 말해가지고 노루 페인트. 그 코로나 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친환경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많이 부각되긴 했는데, 사실 페인트가 시멘트만큼은 부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페인트와 시멘트 넌 뭐를 할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페인트보다는 시멘트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테리어 쪽보다는 인테리어의 모멘텀은 조금 더 짧은 것 같고요. 자재 쪽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건설주, 정책주로 자재주 짚어주신 만큼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또 전략 딸 수 있는지, 바운더리 좁힐 수 있는지 노란톡 함께 해주셨으면 그 힌트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천사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재주 꼭 여러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2% 상승 보였던, 오늘 급등했던 종목 엑세스바이오 보겠습니다. 사실 일전에 이 400억 원대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원재료 공급 계약으로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자사주 매입 소식에 이렇게 12%대 상승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아쉬운 건 조금 차트를 보면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거든요. 사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데 뭐 기간 매수세까지 눈여겨본다면 엑세스바이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속적으로 계속 윗꼬리를 달아줬는데, 소위 말해서 그 윗꼬리를 달아줄 때마다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미화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냥 캔들의 움직임만 봤었을 때도 추세가 충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소위 말해서 윗꼬리를 달아준다는 건데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추가 상승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상승 후에 윗꼬리를 달아줬지만 저는 충분히 이 종목 2만 원 이상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꾸준히 수익 중이지만은 더 바라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뭐 치료제 전문가님이니까 치료제 관련주일까요? 맞습니다. 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첫 번째 히든 종목군들은 일단은 제가 아까 방송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던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섹터에 들지 않았지만은, 두 번째는 들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간 종목군들 물론 좋습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아직도 지천에 널린 게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두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와 봤으니까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골주고요. 뭐 치료제 잡아주실 때마다 상승으로 화답이 되었으니까 꼭 이 종목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WHO에서 한국이 3주 연속으로 이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최다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치료제 관련주는 계속해서 투자자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인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히든 종목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글자고요. 이상형 월드컵으로 가볼까요? 햄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런천미트 안심팜. 전 런천미트요. 런천미트 맛있죠. 의성 마늘햄. 마늘햄 할게요. 리챔. 리챔 할게요. 아, 뭐야, 로스팜. 로스팜 할게요. 로스팜 안 드셔보셨잖아요. 뭐 그래도 좋다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 최강자 스팸. 네, 스팸이죠. 스팸이죠. 그럼 조금 장르를 바꿀게요. 전문가님 또 군복무 시절에 많이 드셨을 분홍 소세지. 저희는 분홍 소세지 많이 안 먹었어요. 햄이 잘 안 나왔구나. 네, 저희는 안 줬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네. 슬퍼지네요. 그럼 왜 안 줬을까요? 스팸으로 가고, 요즘 또 각광받는 MZ세대의 핫 아이템입니다. 잔슨빌 소세지. 잔슨빌, 네. 부대찌개 나오는 거야? 네, 그 짭짤한 맛. 뽀드득 소리. 네, 그 미국 맛. 저도 그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먹어봤어요. 오, 그래요? 짭짤하니 맛있더구만요. 그럼 잔슨빌로 가시나요? 네네네. 좋습니다. 잔슨빌 소세지. 그럼 천하장사 소세지. 저는 그래도 잔슨빌 나은 것 잔슨빌.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천하장 아니었고 잔슨빌. 잔슨빌 대 비엔나. 네. 비엔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답은 나와 있어요. 네, 그럼요. 소세지는 그래도 비엔나죠. 이 케찹에 볶아 먹으면 맛있다고요. 여러분의 수익도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5글자 찾으면 되고요. 종목 명보다 중요한 전략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꼭 전략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이런 안도랠리 이어갈까요, 전문가님? 충분히 오늘 뭐 보신 것처럼 전거래일 날 미국 증시가 조금 눌렸었는데 오늘 뭐 보신 과정처럼 소위 말해가지고 미국 선물 증시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엔 소위 말하는 연속성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오늘보다 더 좋은 구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해보자라고 긍정적 전망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플러스권의 마감을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거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